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담보물권이죠. 청소를 해가지고 담보제도의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는 간단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뜯기고 회수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담보제도라고 하는데, 2번 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인적담보라고 하고요. 또 저당권이다, 유치권이다, 물건에 설정하는 걸 우리가 뭐죠? 물적담보라고 하는데, 다행히 인적담보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적담보만 시험 범위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민법에서 담보물권의 종류에서 총 3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또 다행히 또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질권은 왜 시험 범위가 아니냐면, 질권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권이에요. 전당포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해 가지고 금반지를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금반지를 담보로 잡아두게 되는데,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질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시험 범위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부동산은 갖다 맡길 수가 없죠. 따라서 부동산 질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과 저당권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2번 담보물권의 특징을 해가지고 1. 부종성이 나오고 2번 수반성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을은 권리가 2가지가 있는 거죠. 채권과 저당권 2가지 권리가 있는데,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안 하고도 돈 빌려주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거꾸로 돈도 안 빌려주는데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된 권리고, 따라서 채권이 소멸한다면 담보물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2번 따라서 채권이 이전된다면 담보물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5천만 원만 갚았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반으로 줄느냐? 그건 아니죠. 갑이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요 저당권은 저당권은 요 목적물 A에 대해서 계속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물상대의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상대의성은 제가 저당권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대표주입니다.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맞죠? 이게 뭐죠? 부종성이죠. 2번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맞죠? 이게 뭐죠? 수반성이고. 3번은 X인데 아직 물상대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답이란 정도만 아시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좀 이따 배우면 아주 쉬워요. 4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로 전부 담보물권 효력이 미친다. 이게 뭐죠? 불가분성이고 맞는 지문이고. 5번 유치물권도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의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왜 적용되지 않는지도 우리가 쉽게 물상대의를 공부할 때 알게 되니까 좀만 참으시면 되겠죠. 3번 담보물권의 효력. 1번 우선 변제적 효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효력인데,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2번 유치적 효력,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효력인데 저당권에 이런 효력이 없고요.
3번 수익적 효력 해가지고 담보 목적물로부터 수익을 챙겨서 변제를 받는다는 효력인데 현행 우리 민법상 수익적 효력이 인정되는 담보 물권은 없다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이제 본격적인 담보 물권에서 무엇부터 나오고 있죠? 유치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좀 대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교재를 꼼꼼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치권은 일단 물건이 있어요. 그죠? 자, 물건이 있고요. 그 목적물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타인의 물건입니다. 타인의 물건이 있고 그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했고요. 그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뭐죠?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타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각종 매수 청구권, 예를 들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자신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 건데 사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매수 청구권이니까 타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관계,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비나 유익비나 공사대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쌍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아마 3, 4년 전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그 목적물 유치권자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의라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려고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는 점유를 뭐 했습니까? 상실했기 때문에 이미 유치권이 뭐가 된 거죠? 소멸된 것이고 민법에 특별히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된 효력이죠. 따라서 유치권을 이유로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유치권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고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교재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323조에 보시면 유치권의 의의가 나와 있죠. 2번 유치권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담보 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과 물산 대의성이 없어요. 자, 일단 왜 우선 변제권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저번 강의 때 우선 변제 받으려면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된다. 근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물상대의도 인정되지 않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렇지만 2번 채권이 없으면 유치권도 소멸된다. 부정성. 채권이 이전되면 유치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과가 미친다라는 불가분성은 유치권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내용이고요. 넘겨보시면 동시이해 항변권과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거는 동시이해 항변까지 다 공부하신 후에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 용도로 쓰시기 바라고요. 박스 밑에 3번에서 유치권에 성립해가지고 성립요건에서 1번 목적물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점유만 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측에 2번에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을 것 해서 가지고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는데 따라서 채권과 물건 간에 결련 관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내용이 좀 까다롭고 복잡하고 판례까지 나와 있지만 수험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필요비나 유익비나 공사대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냥 넘기셔가지고 납원해가지고 동일한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답은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는 결련성,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유치권이 발생한다는 내용이고요.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점유가 불법한 점유이면 안 됩니다.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요. 따라서 만약에 점유 자체가 위법한 상태라면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판례가 그런 취지인 거죠. 그다음 5번, 당사자 사이 유치권이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특약으로서 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대표해 줍니다. 다음 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예요. 유익비니까 일단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려나 보다. 그죠? 그래서 볼까요? 유익비에 대하여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한 경우. 그러면 유익집이지만 아직 뭐가 도래하지 않고 있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2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점유가 적법한가요? 임대인이 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3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자는 아예 필요비 자체를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겠죠. 4번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자 물론 횡령했으니까 점유하고는 있겠죠. 그렇지만 적법한 점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5번 질권자가 질문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죠. 그럼 질권자가 질문을 점유하는 것은 적법한 점유고 뭘 지출했습니까? 필요비를 지출했고 필요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답은 뭐죠? 5번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권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감으로 푸시게 되면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거로 뭐죠? 정리하시고 이해하셔야 아무리 함정을 파더라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유치권의 효력이 나와요. 1번 유치권자의 권리,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데 4번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유치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인 유치권을 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일종의 보존행위로 이해합니다. 집 비워두면 망가지잖아요. 따라서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다만 유치권을 행사 중이더라도 차임은 지급해야 되고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권의 주장,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도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경락인에게도 자신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권 행사의 효과, 상환 이행 판결, 다시 말하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2번 경매권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을 경매할 수는 있고요. 다만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측에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유치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4번 별채권 해가지고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도로 채무를 전액 변제해달라고 유치권자는 주장할 수가 있고요. 5번째 과실수취권인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읽어보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과실을 수취하여 그러면 일단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과실수취권이 어떻게 해요? 있다. 잘 나옵니다. 근데 계속 보시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뭐 할 수 있어요? 충당할 수 있다는 말은 받을 돈에서 뭐 하게 된다는 거죠? 까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일단 어떻게 해요? 있다가 답이고요. 다만 수취한 과실에 뜨면 받을 돈으로부터 까나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6번 유치물 이용권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거나 또는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는다면 예외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다만 사용 수익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넘겨서 7번째 유치권자가 만약에 유치물을 점유하는 중에 또다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대표 예제가 나오죠. 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를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 한다. 맞죠?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인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유치권자 유치물을 행사하고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예요. 자, 우리 민법에 따른다면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뭐가요?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유치권 행사에 따라 소멸시효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같은 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혹시 2번 유치권자 의무가 나오는데 1번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보관해 줘야 되고요. 4번 유치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승낙이 없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고 대여할 수 없고 담보 제공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게 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유치권의 소멸에서 일반적 소멸 사유는 특별한 것이 않고 2번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에서 1번 채무자의 소멸 청구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사용 수익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유치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이건 뭐냐면 유치권이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번 채무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른 담보를 제공을 위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기셔가지고 3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갑은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 신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4번인데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했다면 이거는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했다, 담보로 제공했다는 순간 유치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죠. 다만 채무자 입장에서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자에게 반환해 줘야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